공인중개사 시험 어렵다고요? 40문제 중 24개만 맞히면 합격입니다. 과목별 40점, 평균 60점. 그게 끝입니다. 5문제 중 3개만 맞춰도 충분합니다. 오늘도 합격을 향한 10분 루틴. 지금부터 2024년 제35회 시험 2차 2교시 31번부터 35번 문제 시작합니다. 공부 루틴은 채널길. 31번 문제. 지방세 법령상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표준세율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상속으로 인한 농지의 취득. 1000분의 23. 니은.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농지 외의 토지 취득. 1000분의 40. 디귿.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000분의 17. 리을. 매매로 인한 농지 외의 토지 취득. 1000분의 19. 1번. 기억 니은. 2번. 니은 디귿. 3번. 디귿 리을. 4번. 기억 니은 디귿. 5번. 니은 디귿 리을. 정답은 1번입니다. 해설입니다. 기억, 상속으로 인한 농지 취득의 표준세율은 1000분의 23으로 맞습니다. 니은,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농지 외 토지 취득은 1000분의 40으로 역시 옳습니다. 디귿, 공유물 분할 취득은 1000분의 22 맞으므로 1000분의 17이라고 한 것은 틀렸습니다. 리를, 매매로 인한 농지 외 토지 취득은 1000분의 22 맞으므로 1000분의 19라고 한 것은 틀렸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억, 니은 1번입니다. 32번 문제. 소득세 법령상 거주자의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2번. 공장재단을 대여하는 사업은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3번. 해당 과세기간에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4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사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을 설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한다. 5번. 사업소득에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지 않고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해설입니다. 1번. 종합소득세는 과세기간 종료 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이 분리과세 대상이라도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옳은 설명입니다. 2번. 공장재단을 대여하는 사업도 부동산 임대업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틀렸습니다. 3번.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틀린 보기입니다. 4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지역권 설정으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 소득에 해당하지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틀렸습니다. 5번. 사업소득에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된 경우 반드시 다른 사업소득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구분하지 않고 처리한다는 설명은 잘못된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33번 문제. 지방세 법령상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납세 의무자로 틀린 것은 1번.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중종재산으로서 중종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중종재산으로 본다. 2번.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3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제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채비지로 정한 경우 사업시행자. 4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선고 이후 파산 종결의 결정까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경우 공부상 소유자. 5번.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그 매수계약자. 정답은 1번입니다. 해설입니다. 1번. 중종재산으로 본다는 규정은 실제 법령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부상 등재만으로 중종재산으로 보지 않으므로 틀렸습니다. 2번. 상속등기가 안 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주된 상속자가 납세 의무자가 맞습니다. 3번. 채비지로 지정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4번.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은 공부상 소유자에게 재산세 납세 의무를 부과합니다. 5번. 연부계약으로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매수계약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34번 문제. 지방세 법령상 재산세의 물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 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대통령령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니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법령에 따라 불허가 통지를 받은 납세 의무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구역 안에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을 하면 관리와 처분이 가능한 경우에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디귿.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물납 허가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1번 기억, 2번 디귿, 3번 기억, 니은, 4번 니은, 디귿, 5번 기억, 니은, 디귿. 정답은 3번 기억, 니은입니다. 해설입니다. 기억 맞습니다. 지방세법 제131조에 따르면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 한 해 물납이 가능하며 물납은 원칙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내의 부동산에 한정됩니다. 니은 맞습니다. 불허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납세 의무자가 10일 이내에 동일 관할 내에서 관리 처분이 가능한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허가가 가능합니다. 디귿 틀렸습니다. 물납 허가 부동산의 가액은 물납 허가의 현재 시가가 아니라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부과 기준일 현재의 시가 표준액으로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기억, 니은 정답 3번입니다. 35번 문제. 지방세 법령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번. 특별시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표준세율은 초과 누진세율이다. 2번. 수탁자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3번. 주택의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소유자별로 구분 계산한 과세표준의 세율을 적용한다. 4번. 주택의 재산세로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다. 5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 대상의 누락으로 이미 부과한 재산세액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수시로 부과 징수할 수 없다. 정답은 2번입니다. 해설입니다. 1번. 공장용 건축물의 표준세율은 초과 누진세율이 아니라 단일세율이므로 틀렸습니다. 2번.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며 이는 옳은 설명입니다. 3번. 주택의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 구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합산과세를 적용하므로 틀렸습니다. 4번.
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합산부가 가능하다는 규정은 자동차세에 관한 것이지 주택재산세와는 관련이 없어 틀렸습니다. 5번. 과세 대상 누락이 있으면 재산세는 수시 부과할 수 있으므로 틀렸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5문제 끝. 3개 이상 맞히셨다면 오늘도 합격 루틴 성공. 공인중개사 시험 40문제 중 24개만 맞히면 끝. 과목별 40점 넘기고 평균 60점이면 합격입니다. 매일 딱 10분. 이게 진짜 합격 습관. 좋아요는 루틴 유지의 비타민. 구독은 합격까지 함께 가는 출석 체크. 하나씩 쌓아가는 합격 습관. 다음 영상에서도 함께 할게요. 여러분의 루틴 응원합니다. 공부 루틴은 채널길